원장님, 무릎 연골은 어떤 구조인가요? 무릎 연골은 이제 무릎 안에서 그 이제 안정성과 충격 흡수를 하는 역할인데요. 위에 있는 뼈와 아래 있는 뼈, 위에 있는 뼈를 대퇴골이라고 하게 되고, 아래 있는 뼈를 경골 그리고 비골이 있게 되는데, 위 아래에서 이제 붙어 있으면서 이제 충격 흡수랑 안정성을 보완해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대퇴골에 붙어 있는 거를 대퇴연골, 그리고 경골에 붙어 있는 연골을 경골 연골, 그리고 무릎과 무릎 사이, 대퇴연골과 연골 사이에 껴 있는 거를 이제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퇴골이라는 큰 뼈가 있고 이제 아래 뼈가 있는데, 대퇴연골은 여기에 해당되겠고, 경골 연골은 당연히 이제 아래쪽에 해당되게 되겠고, 연골과 연골 사이에서 스펀지 역할을 하는 이제 반월상 연골이라는 구조물이 또 따로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원장님, 무릎 연골 파열은 어떤 병인가요? 무릎 연골 파열은 이제 대퇴 연골 또는 경골 연골 또는 이제 반월상 연골이 이제 파열된 경우를 통칭해서 이제 무릎 연골 파열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퇴 연골 그리고 반월상 연골이 파열됐을 때 치료법은 굉장히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대퇴 연골이 파열됐을 때 그리고 반월상 연골이 파열됐을 때를 각각 따로 봐야 되겠습니다. 원장님, 그럼 반월상 연골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치료하는 게 되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월상 연골이라는 구조물은 위에 뼈 아래 뼈 사이에서 스펀지 역할을 하는 이런 이제 구조물이 되는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관절경 사진을 들여다보면 이제 위에 있는 물렁뼈랑 아래에 있는 물렁뼈 사이에서 이렇게 도가니 형태에서 되어 있어서 이제 충격을 흡수해주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파열이 되면 환자들이 이제 통증을 걸 때마다 이제 무릎을 좀 틀 때마다 통증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는데, 물론 부분 파열일 때는 꼭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겠지만, 이제 완전 파열이 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무릎 반월상 연골의 이제 파열 형태가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나뉘어진데요. 좀 후식적 파열, 수평 파열, 방사능 파열, 양동이 통절된 파열, 판당 파열, 기저우 파열, 이렇게 이외에도 다른 파열도 있게 되겠는데, 의향에 따라서 각각 이제 치료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반월상 연골이 파열이어도 이제 파열됐을 때는 원래대로 이제 원상 복구해 주려는 노력을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원상 복구를 하려고 하면 찢어진 반월상 연골을 이제 봉합을 해주는 그런 수술을 이제 하게 되겠는데요. 봉합을 하게 되면 이제 원래대로 가지고 있는 이제 연골을 이제 복원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이건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인데, 이거를 다시 이제 복원시켜서 봉합을 하게 되겠고, 각각 이제 관절 사진인데 제가 일단 스프를 보였는데, 이게 이제 중국 파열일 경우에도 이렇게 파열을 봉합을 해서 이제 다시 복원시켜주고, 이거는 이제 후각부에 뒤쪽에 있는 기저부 뿌리 쪽이라는 구조물인데, 예전에는 이거를 봉합을 시도 안 하다가 지금 당연히 이제 봉합을 해서 이제 원래대로 이제 복원시키는 수술이 굉장히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제 방사능 파열 경우에도 예전에는 이제 봉합을 해도 실패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원래대로 이제 봉합을 해서 이제 성공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한 환자의 이제 케이스가 되겠는데, 무릎이 껴있는데 찢어진 경우에는 이제 무릎을 제거하고 이제 봉합을 하는 그런 경우였는데,囊종 무릎이 있는 경우도 이걸囊종을 없앤 다음에 이제 봉합을 해서 당연히 이제 무릎을 정상화하고 예전처럼 이제 복원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든 형태에서 봉합이 이제 가능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파열되는데 너무 얇게 파열되면서 이제 비틀려졌을 때, 이런 거는 이제 봉합을 하더라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제 복합형 또는 이제 퇴행성 파열인 경우는 봉합을 당연히 시도해도 이제 봉합이 되지가 않지요. 봉합이 실패하지요. 그렇다면 아쉽게도 이렇게 그걸 절제하는 그런 수술을 이제 하게 되겠는데, 다른 형태에서도 이렇게 절제하는 수술이 되겠는데, 봉합을 해서 복원시키면 가장 좋겠으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절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절제를 했을 때는 무슨 문제가 되겠냐면, 이 절제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스펀지가 일부 이제 제거가 된 거기 때문에 위에 뼈랑 아래 뼈 사이에서
스펀지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이 대퇴연골, 동골연골에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관절염이라는 병이 오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이제 많이 이제 파열이 심해서 많은 부위를 이제 제거한 경우에는 이걸 이식술까지 해서 복원시켜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대퇴연골이 파열되었을 때는 반월상 연골과 치료가 많이 다른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이제 반월상 연골 이 구조물을 이제 파열했을 때는 원래대로 이제 복원해주는 수술을 이제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고, 대퇴연골 또한 다시 복원해주는 수술을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복원에 대해서는 똑같은 개념이라 하지만 이 두 구조물의 모양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수술 방법과 좀 차이가 있겠는데요. 이 정상 이제 대퇴연골은 이렇게 수술을 하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조금씩 갈라지게 되고 이제 벗겨지게 되게 되겠고, 이제 완전히 벗겨진 경우에 이게 좀 일부 벗겨진 걸 한 3단계 이제 대퇴연골 파열이라고 그러고, 완전히 벗겨진 경우에 이제 4단계 대퇴연골 파열이라고 그러는데, 3단계 또는 이제 4단계 이제 수술 접근증이 되겠습니다. 3단계인 경우에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고, 약이나 주사 치료를 통해서 증상 호전을 이제 시켜보는 노력을 하겠으나, 만약에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적으로 이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수술하는 경우에는 이제 없는 연골을 다시 덮어줘서 복원시켜주는 이제 연골 재생술, 그리고 줄기세포술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수술을 이제 시행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수술 결과가 좋고요. 이거는 이제 카티셈이라고 하는 동종 제대열, 애들 이제 제대열에서 이제 빼서 그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이제 복원시켜주는 방법인데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거의 정상화시켜주는 그런 이제 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결과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카테셈이란 수술 방법이 있고, 그 외적으로 여기 콜라겐이나 아니면 늑골에서 추출하는 이런 줄기세포를 통해서 여기 이제 청호분술을 한 다음에 이제 연골을 덮어주고 이걸 이제 복원시켜주는 수술이 많이 시행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퇴연골은 이제 다른 이제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만 이제 복원했을 때 무조건 복원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다리 모양이 휘어 있거나 여기 관절염이 있으면은 그 치료 또한 같이 병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리 모양이 휜 경우에 여기 연골이 파열됐다고 해서 연골만 복원시켜주는 경우에는 이게 다리 모양이 휘어서 여기 이제 그 하중이 굉장히 많이 다해지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복원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연골 복원 수술을 할 때는 다리 모양이 휜 경우에는 오다리를 이제 펴주는 이제 절골술도 이제 시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너무 퇴행성이 변화가 심한 경우에는 아쉽게도 이렇게 인공관절 취한수로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마다 나이에 따른 그런,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 심한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이 굉장히 다양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젊은 사람이고 파열이 심하지 않을 때는 비술 치료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증상이 있거나 완전 파열의 경우, 그리고 비술 치료를 통해서 증상 호전을 못 얻어낼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으로 치료하겠는데, 반월상 연골은 복원시켜주는 게 이제 주된 치료가 되겠고, 대퇴연골 또한 줄기세포를 통해서 이제 복원시켜주는 수술이 굉장히 많이 시행되고 있으나, 혹시나 나이가 많거나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이라는 수술법을 이용하기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